예, 되네요. 음, 네, 뭐 제가 웹페이지에 그 두 번째 숙제를 올려놨거든요. 두 번째,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로직을 설계해서 이제 보드, 우리 지금 나눠드린 보드에서 이제 실험을 하시는 건데, 그 이제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어디냐면 요 슬라이드에 여기 있어요. 29페이지부터 29페이지 프라이어리티 로직. 뭐 요대로 뭐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금방.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하는 건데, 숙제 자체는 뭐 간단하니까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더군다나 요 기간을 제가 2주 드렸거든요. 오늘이 24일이니까 2주. 2주니까 뭐 충분할 거예요. 오늘 수업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당연히 프라이어리티 로직을 끝낼 거니까, 그다음 퀄터스에서 이제 설계하시는데 뭐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숙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디지털 로직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할 거예요. 그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 컨비네이션 로직, 시퀀셜 로직, 조합 회로, 순차 회로. 오늘 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아마도 컨비네이션 로직, 다음 시간 한 초반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컨비네이션 로직을 뭐 1시간 조금 더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시퀀셜 로직 들어갈게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고 이게 뭐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출력이 아웃풋이,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요 블락, 어떤 요 모듈을 설계하는 건데, 요 출력이 현재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그런 로직. 그거를 컨비네이션 로직이라고 하고, 시퀀셜 로직은 차이점이 출력이 현재 인풋과, 밴딩 머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했죠. 현재 동전 넣은 거와 과거에 동전 넣은 거. 옛날 인풋, 그러니까. 옛날 인풋과 현재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회로를 시퀀셜 로직이라고 하는데, 옛날 인풋이라는 거는 지나갔으니까 그 지나간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지나간 거를 이 모듈 내에 뭔가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듈이,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플립플롭. 전공하신 분들은 플립플롭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죠? 플립플롭이라는 거에 그 옛날 인풋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저장해 놓은 놈과 현재 인풋을 갖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출력을. 그 큰 그림, 그게 큰 그림이에요. 네, 그러면은 컨비네이션 로직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거는 뭐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있으니까. 뭐 이유정 선생님, 이거만 읽어주실까요? 네. A circuit is combinational if every node of the circuit is either designated as an input to the circuit or connects to exactly one output terminal of a circuit element. The circuit contains no cycle path. Every path through the circuit visits each circuit node at most once. Every circuit element is itself combinational. 예, Select.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읽으면 복잡해 보여요, 되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막 그런,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걸 보면. 노드란 말은 예를 들면 요 가운데, 요 엔드 게이트 출력이 오어 게이트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엔드 게이트 출력이
이렇게 5호 게이트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그냥 노드, 그냥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전선의 노드. 별거 아닌데 그냥 어쨌든 뭔가 부를 용어가 필요하니까 노드. 뭐 이런 것도 인풋도 인풋 노드. 그냥 뭐 중요한 말은 아닌데 그냥 인풋 노드. 아웃풋 노드. 뭐 노드란 말 안 써도 되고요. 그냥 인풋, 아웃풋 그냥 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냥 뭐 아카데믹하게는 뭐 개념을 정립하고 하려면 그런 용어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노드란 말 썼는데, 노드가 인풋으로 지정되거나 아이더잖아요. 영어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either or connect to exactly one output terminal. 이거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뭔가.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드가 인풋. 여기서 노드가 인풋이잖아요. 인풋 노드. 그 다음에 이 노드를 보면 이 출력이 하나의 그 되는 거죠. connect to exactly one output terminal. 노드 원 아웃풋. 요게 이 노드가 하나 요거의 아웃풋 터미널, 아웃풋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피드백이 오는 패스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죠.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보면 이 출력은 너무 이거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그거거든요. 이론을 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내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느껴야지. 출력이 보면 컨비네이션 로직 같은가요, 이게? 컨비네이션 로직 뭐라고 그랬죠? 아웃풋이 출력이 현재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렇죠? 결정되잖아요. 인풋을 가하면 얘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직관적으로 봐도 그러네요. 그다음에 얘도 인버터, 그다음에 인버터니까 뭐 컨비네이션 로직이에요. 출력이 N3가 N1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근데 얘는 좀 이상해, 뭔가. 아까 얘기했던 얘는 좀 쉽죠. 사이클릭, 피드백.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면 이게 영원한 루프가 돌려요. 이렇게 영원히 루프. 출력이 있고 다시 인풋으로 가고 항상 딜레이가 있다고 그랬죠. 약간의 시간 후에, 왜냐면 전선이기 때문에. 딜레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컴퓨터 디지털 설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고 출력이 있는데 이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일로 들어가. 그래서 출력이 나오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가 출력이 뭔지 결정해야 되고, 그럼 또 뭔가가 나오고, 또 계속 이제 피드백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거는 컨비네이션 로직이 아니에요. 이런 거. 얘는 어떤가요? 얘는 이거의 말에 따르면, 볼까요, 한번? 이 정의에 따르면 every 노드, 가운데 노드, N6 노드를 보면 얘는 두 개의 출력, 그러니까 요 i3와 i4 출력이 공통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위배가 돼 일단. 중간 노드가 every 노드가 connects to exactly one output terminal. 그렇죠? one output 하나의 출력에만 연결이 돼야 되는데 N6는 i3의 출력과 i4의 출력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얘는 이상하잖아요. 좀 딱 봐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딱 보면. 일단 되게 이상해요. 뭐냐면 우리 디지털 세계에서는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i3 인버터 출력이 1이고, 만약에 이 인버터의 출력이 1이고, 왜냐면 인풋에 0을 가했어. 그래서 출력이 1이 나와. 두 번째 1을 가해서 인버터니까 0이 나와. 근데 얘를 연결해 버렸어. 그래서 또 인버터죠. 이렇게 됐어. 그럼 뭐야 이거? 전선이고 전선인데 얘는 예를 들면 5V예요, 물리적으로.
얘는 0V고 0V와 5V를 그냥 연결해 버려? 뭐야 그럼? 타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0V와 그 배터리 1.5V 그걸 그냥 연결해 봐요. 펑 터지잖아요 그게. 큰일 나거든요. 말이 안 되는 회로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회로예요. 그렇죠? 이상한 회로예요. 얘는. 그게 이제 이 말이죠. connects to exactly one output terminal. 근데 이건 이런 건 틀렸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정의에 따르면 얘는 지금 얘의 출력과 얘의 출력에 공통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 법 그 그거에도 위반이 돼요. 근데 이렇게는 괜찮죠. 만약에 이제 이게 아까 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5어 게이트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괜찮죠. 같이 물려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출력이다. 또 이런 건 괜찮아. 뭐는 괜찮냐면 인버터가 있고 이게 출력이 여러 개의 뭔가를 드라이브해. 이런 거는 괜찮죠. 뭐 인버터 있고 이런 거는 괜찮죠. 그렇죠? 출력을 갖고 세 개를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 요 노드 보면 그 규칙에 의하면 얘는 하나의 출력에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피곤하니까 딱 봐도 이게 말이 되는 회로인가? 를 한번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거 말이 돼. 왜냐하면 뭐 0을 입력으로 주면 출력은 1이 나오고 1을 갖고 얘네들을 드라이브 하니까 1, 1, 1 상관없죠. 그래서 0, 0, 0이 나오고 다 출력이.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박스에 CL이라고 한 거는 컨비네이션 로직.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컨비네이션 로직. 그 다음에 여기도 컨비네이션 로직.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해도 컨비네이션 로직이고. 첫 번째 규칙에 뭐 위반되지 않죠. 그리고 딱 봐도 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피드백이 있어서 피드백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가서 얘는 컨비네이션 로직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 딜레이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에이싱크로너스 로직이라는 말을 쓰긴 해요. 에이싱크로너스 로직. 비동기 에이싱크로너스 로직.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설계예요. 근데 거의 안 해요. 이런 설계를. 저런 설계. 딜레이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번째처럼 딜레이만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딜레이만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그런 설계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딜레이를 요 피드백을 끊기 위해서 피드백을 끊어야 돼. 어떤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냥 엔드 게이트 이런 설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끊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플립플롭 같은 거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플립플롭 들어가고 나가고. 나중에 플립플롭을 우리 얘기하면 클락이 들어가고 DQ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가고. 하여튼 이런 뭐 비슷한 그런 끊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 그 시퀀셜 로직 설계할 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그 feel을 그 느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회로인가? 큰 원칙이 있잖아요. 출력이 현재 인풋에 의해서 결정되냐. 큰 원칙. 그걸 갖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취할 거냐면 어떤 모듈을 이제 설계할 건데 이런 이 화이트 모듈 설계할 인풋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풋이 뭐 A, B에서 쭉 있어요. 출력도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Y1, Y2 뭐 쭉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계할 거냐면 일단은 진리표를 만들고 진리표는 이런 거였죠. 인풋을 다 나열해주고
뭐가 나열해주고 출력을 다 나열해줘. Y2 쭉. 그 인풋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해야 돼요. 진리표에는. 그러니까 0, 0, 0, 두 개의 인풋이 있다고 했을 때는 1, 0, 1, 1. 그때 출력이 뭐가 돼야 되지? 내가 설계하려고 하는 게 뭐가 돼야 되지? 이때는 0, 0이 들어오면 Y1은 0이 돼야 돼. Y1은 1, Y2는 Y2도 0, Y2는 1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불린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Y1은, 우리 수학적인 식으로, Y1은, 예를 들어서 A, B,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그냥. A, B 플러스, 5, A 바, A 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Y2는 우리가 뭐 해봤더니 요게 1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되려면 A 5어 또는 B 5어여야 된다. 이게 이렇게만 쓰면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우리가 그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숙제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가 좀 간단할 것 같으니까 볼까요? 플러스는 5어 게이트잖아요. 5어 게이트 출력이 Y2. 그럼 인풋이 뭐야? A를 반전시킨 거. 이렇게 인버터 A. 그리고 B도 반전시킨 거. B인데 B도 반전시킨 거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텝을 거칠 거예요. 우리가 설계하고 싶은 모듈이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걔를 갖고 진리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Y1, Y2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로직을 원하는지 인풋 조건이 모일 때 출력은 뭐가 돼야 돼. 그다음에 그걸 갖고 불린 이퀘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이게 중요하고 이것만 만들면 이제 굉장히 기계적이죠. 여기서 일로 가는 그냥 식을 보고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어프로치를 취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큰 그림이에요. 요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한다. 이렇게 설계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얘는 금혜원 선생님. 금혜원 선생님. 네, 네. 잠시만요. 네. A functional specification of combination logic is usually expressed as a truth table or a Boolean equation. Truth table is in a problem form. Boolean equation is in a algebraic form.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설계하고 싶은 모듈이고 이 모듈은 CL 컨비네이션 로직 인풋이 3개 A, B, C in 출력은 S, C out. 전공하신 분들은 뭐 이게 풀 애더를 이제 설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하기 하는 거, 한 비트 더하기 하는 거, 한 비트 더하기 할 때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고 인풋이 3개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뭐 A가 01, B가 01, C가 01 두 가지씩이잖아요. 각각 인풋에 대해서. 걔를 다 나열을 해줘. 그러니까 8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 보면 0000 4개, 1 4개, 그다음에 A 0 2개, 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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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쓰면 8가지. 그렇죠? 8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더하기 할 때 우리 십진수 더하기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진수는 768 더하기 437이라고 하면 8 더하기 7, 5 캐리 인 오잖아요. 캐리가 발생, C 인.
1를 고려해서 이제 두 번째 칼럼 1, 7 더하면 7, 0 이렇게 되고 캐리가 발생하고 캐리 아웃 요거를 C 아웃, 캐리 아웃이라고 얘기하죠. 1이 발생하고 더하면 11, 2 이렇게 2 되고 또 캐리 아웃이 발생하고 그래서 요 하나의 칼럼만 봤을 때 요거 하나의 칼럼에 봤을 때 요걸 A, B 요 숫자를 인풋 A, B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입력 A, B가 있고 또 하나의 입력 캐리인이 있고 세 가지가 이제 입력이에요. 그리고 출력은 요거 썸이고 결과가 뭔지 그리고 캐리 아웃이 발생하는지 그렇죠? 저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인풋 썸. 지금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넘버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0하고 1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A, B가 바이너리 넘버예요. 이제 이진수.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르니까 A, B가 0, 0이고 캐리인이 0이야. 그러면 답은 뭐야? 0이지 뭐. 그렇죠? 얘가 썸. 여기 캐리인. 여기 A, B.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0, 0. 요거일 때는 0, 0, 1이면 그렇죠? B가 1이면 뭐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썸은 1이고 캐리는 마지막 거 더하기 그러니까 1, 1이면 전부 1, 1, 또 캐리인도 1이면 바이너리 그렇죠? 1, 1 더하면 캐리 아웃이 일단 발생하고 그다음에 1, 1 얘가 또 있으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1이 나오고 캐리 아웃 발생하고 썸은 1이고 캐리 아웃도 1이고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풀 애더 저런 애더를 설계하는 게 목적이면 이런 인풋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애더가 돼. 이렇게 돼야지 애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원비트 애더, 한 비트를 더하는 애더. 그렇게 해놓고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썸과 캐리 아웃을 이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면 그 스키매틱을 그리는 거는 로직 게이트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밑에 걸 보면 볼까요? 요거 Cout 여기 좀 밑에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세 개의 항이 있어. C 캐리 아웃은 뭐가 되게 되냐? A, B, O죠, O. A, C라고 할게요, 그냥 C. O, B, C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세 개야. 요거는 AND 게이트잖아요. AND. 걔를 OR 게이트로 이렇게 최종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최종. 그러니까 맨 뒷단에는 OR 게이트가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인풋이 있어. 이렇게 OR 게이트가 있고 얘가 C 아웃이에요. 출력이. 근데 세 개의 인풋이 있어. 이렇게 그리기 좀 편하게 세 개 인풋이 일로 들어가. 첫 번째는 얘. 그렇죠? 이게 A, B 이렇게 되잖아요. A, B, A, C, B, C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5어니까. 그러니까 A, B가 뭐야? A, B는 AND 게이트잖아요. AND. 그러니까 이걸 AND. 요거 AND.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A, B. 그러면 이게 A, B가 되니까. 요 노드가. 그렇죠? AC도 똑같죠, 뭐. AC 노드, AC. 이게 AC가 돼야 되니까 이걸 회로를 만들면 AND 게이트. A, C. 그럼 되죠. 얘도 마찬가지. BC. 이 노드에는 BC가 돼야 되니까 BC는 AND 게이트. B와 C를 AND 시킨 거. 이렇게 하면 뭐 ABC 이렇게 쭉 다 나열을 했는데 인풋이 3개잖아요. ABC.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만 혹시 또 좀 뭐 약간 좀 멋있게 혹은 그리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 AA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AA 이렇게 BB 얘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좀 선이 이렇게 좀 크로스가 돼서 얘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C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탭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뭐냐면 요 트루스 테이블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리인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해.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얘만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용어만 간단한 용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거 한번 해보죠. 우현 선생님. 네. Complement of a variable a is a bar. Variable or its complement is called literal, and of one or more literals is called a product or implicant, or of one or more literals is called a sum. Other of operations that has the highest precedence followed by and then or. 네, 감사합니다. 요거 그냥 용어니까 뭐냐면 뭐 베리어블이라고 했는데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혹은 노드 A라는 게 있다. A와 A 바 요거 인버팅한 거. 그러니까 1, 뭐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A 바하면 반대로 한 거니까 A와 A 바 그거를 리터럴 A 바는 우리가 컴플리먼트 이거를 인버팅 시킨 거, 이 노드 A를 인버팅 시킨 거, 걔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바가 있으면 인버팅 걔를 우리가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A와 A 바 얘를 그냥 리터럴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리터럴들을 엔드 시킨 거 엔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그거를 프로덕트 예를 들면 요거 A B 바 프로덕트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아카데믹하게 뭔가 정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지식들을 A B 바라고 하면 항상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로직 게이트로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엔드 게이트잖아요. 엔드 게이트고 이게 이제 출력 A, B, 바가 될 거고 A는 뭐 그대로 연결하면 되네요. B는 바, 인버팅. B 이렇게 그려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그리기 귀찮거든요. 인버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여기다 버블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하면 인버터예요. 그죠? A, B 바. 엔드니까 엔드. 그래서 얘를 그냥 프로덕이라고 한다. 프로덕. 혹은 임플리컨트라고 한다. 그냥 엔드라고 쓰셔도 돼요. 그냥 헷갈리면 엔드. 뭐 그냥. 오어 오퍼레이션은 이런 거잖아요. 뭐 원모 오퍼레이션이 오 오퍼레이션. 얘는 오어 게이트.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오어 A, B면 결국 A, 오어 B.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출력은 1. 그렇죠? 5 또는 A 또는 B가 1이면 1. 그렇죠? 또는 그다음에 order of 우선순 프리시던스인데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라는 거죠. Y는 출력은 A, 저기서는 B, C, 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캔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 먼저 그려야 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얘 먼저 얘 이렇게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직관적으로는 지금 얘와 얘를 오어 시키는 거죠. 직관적으로. 딱 보면 오어 게이트가 하나 있고 하나의 인풋은 A고 또 하나의 인풋은 BC. 그죠? 이렇게. 얘를 또 그리려면 얘는 AND 게이트잖아요. BC를 그리면 AND 게이트 하나의 인풋이 B고 C를 인버팅한 거. 이렇게 그리면 BC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말이죠. 이걸 가장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된다. 그런 건데 만약에 헷갈리면 우리 옛날 그 중학교 수학에서 뭘 먼저 뭐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나 곱하기 먼저 해야 되나 헷갈리면 항상 가로를 먼저 쳤잖아요. 이렇게 가로. 얘를 해야 되고 얘를 해야 되고 가로가 많으면은 막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렇죠? 가로가 많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해서 두 개를 오호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로는 보통 많이 우리가 이렇게 생략을 하거든요. 생략을 해서 그럴 때는 뭐 그런 우선 이런 순위를 따진다라는 건데 사실 직관적으로 이것도 거의 직관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됐고 이제부터 좀 진짜 그 불린 이퀘이션 쓰는 거를 이제 할게요. 불린 이퀘이션을 만드는 거. 요거를 성영은 선생님 한번. Minterm is a product of vectors involving all of the inputs. Each row in a truth table has a minterm that it is true for that row and only that row. 네,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게 처음 보면 조금 헷갈려요. 좀 왜냐하면 그 제가 일단 워닝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라고. 조금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데 처음 보면 이게 막 뭐지? 막 그래 헷갈리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죠. 민텀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인풋을 포함하는 리터럴의 프로덕트. 이거부터 헷갈려, 그렇죠? 무슨 말이야, 저게? 지금 저에서는 ABC 인풋이 3개예요. 어떤 모듈이 있는데 인풋이 A, B, C예요. 출력이 이제 뭐 몇 개가 됐건 민텀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인풋의 리터럴을 포함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인풋의 모든 리터럴을 포함하는 인풋이 3개니까 여기서는 모든 리터럴은 A 바, B 바, C 바 이렇게 있죠. 이 3개의 인풋에서 하나씩을 빼야 돼. 얘를 빼던 그래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가 이제 하나의 민텀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얘를 빼고 얘를 빼서 프로덕트, AND 이게 하나의 민텀이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빼고 B 바를 빼고 C, A, B 바, C 얘도 하나의 민텀이고 그 다음에 A, B 바 그럼 이번에 얘를 선택해서 모든 인풋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 3개의 인풋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 A, B 바, C 이것도 하나의 민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 B 얘 이렇게 했으니까 또 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8개의 경우의 수 8개의 민텀이 있어요. 다시 인풋이 3개가 있으면 이 3개를 다 포함해야 돼. 3개를 다 포함해서 다 하나씩 갖고 와서 프로덕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 뭐 B, C 혹은 A 바
B바, 뭐 C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빼야 돼. 그렇게 해서 나열을 해보면 민텀의 개수는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 트루스 테이블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요거 A, B, C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8개 이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0, 0, 1, 1, 0, 0, 1, 1, 0, 1 이렇게 8개가 있고 8개가 있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저 민텀이라는 게. 그래서 민텀은 뭐냐면 로, 요 행이죠. 행 우리말로는 행열, 행과 열 그렇죠? 행. 인풋이 0, 0, 0일 때 요 민텀은 뭐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을 인버팅하고 그렇죠? B를 인버팅하고 그러면 1이 되고 C를 또 인버팅해. 그러면 1이 돼. 걔를 AND 시켜. 그러면 얘는 뭐가 1이 되겠죠. 아이고, 1.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보면 여기 이 바가 있으면 인버팅을 하는 거니까 0을 인버팅하고 얘도 요 0을 인버팅하고 C도 0인 얘를 인버팅하니까 다 1을 만들었잖아요. 각각을. A바, B바, C 바가 있을 때 A, B, C가 0, 0, 0이라면 인풋이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얘가 1이 됐잖아요. 다 인버팅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 1이죠. 왜냐면 AND 게이트니까. AND 게이트 이렇게 한 거니까 A, B, C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게 0, 0, 0이면 인버팅해서 실제로는 1, 1, 1이 들어가니까 1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근데 나머지 거를 보면 바가 없는 리터럴이 있어요. 바가 없는 항. 얘는 C에 바가 없고 인버팅을 안 시키고 B에 인버팅을 안 시키고 C를 BC 인버팅 안 시켰죠? A, AC, AB, ABC 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인버팅을 안 시킨 게 있으면 인풋이 0, 0, 0이기 때문에 AND 게이트에 하나의 인풋이라도 0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C가 0이니까 C가 0, C가 0일 때 이 민텀은 뭘까? 아, AND 게이트에 하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지. 맨 마지막은 A, B, C 세 개, 3인풋 AND 게이트잖아요. 근데 A, B, C가 다 0이니까 얘는 뭐 그냥 무조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쭉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말이죠. 각각의 행은 트루스 테이블은 하나의 민텀만 1이 돼. 하나의 민텀. 인풋이 요거일 때는 M0만 1이 되고 요 민텀만. 인풋이 00, 1이 들어오면 요 민텀만 1이 되고 마지막에 ABC가 111이 들어오면 M7 얘만 1이 돼요. 그 너무나 간단한 거죠. 사실 보면은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아카데믹하게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고 어 포멀하게 그 포멀하게 좀 뭔가를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민텀이라고 썼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간단해요. 보면은 우리가 인풋이 8가지 경우가 있고 출력이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해보죠. 뭐 출력. 만약에 얘를 이거일 때 출력이 이렇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냥 아무거나 이런 트루스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이런 기능을 하는 디지털 로직을 만들고 싶어. 무슨 기능?
요때 1이 되고, 요때 1이 되고, 요때 1이 되는 세 가지 경우, 세 가지 인풋의 경우에만 세 가지 인풋이 요런 인풋이 들어올 때만 1이 되는 그런 회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얘가 들어오면 1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들어올 때 출력이 1이 되게 하려면 이런 회로가 있으면 되겠네요. A를 반전시키고 B를 반전시키고 C를 반전시켜. 그러면 요 조건일 때만 요 조건일 때만 인풋이 요거 얘가 들어올 때만 얘는 1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우리가 민텀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요 민텀일 때만 요 민텀일 때만 요 민텀만 1이 돼. ABC가 ABC가 0이면 ABC가 0이면 요 민텀만 1이 돼. 얘도 마치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A를 반전시키고 A를 반전시키고 1로 만들어. 얘가 1이 되니까. 그럼 BC는 1이야. 그러니까 반전 안 시켜. A, B, C. 그러면 그죠? 요게 들어올 때, 요 인풋이 들어올 때, 요 민텀만 1이 되잖아요. 요 민텀만. 얘만. 그렇죠? 저 8개 중에, 8개 민텀 중에. 다른 거는, 다른 민텀들은 요게 들어오면 다 0이야. 그렇죠? 다른 민텀들은.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올 때 출력이 1이 되게 하는 거는 다 1이니까 조건이 인풋이 1이 들어오면 A, B, C 반전시키지 말고 1이 들어올 테니까 엔드 게이트로 바꿔주면 얘는 1이 되는 거죠. 요 민텀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또는 요거일 때만 1이 되는 거죠. 회로가. 예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면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을 그리면 지금 목적이 불리니케이션을 만드는 건데 불리니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SOP라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Sum of Product. Sum of Product. SOP. 프로덕의 썸이야. 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어 게이트잖아요. 오어 게이트. 프로덕은 엔드 게이트고. 엔드 게이트. 그림으로 그리면 프로덕의 썸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썸이 이제 뒷단에 있고 썸 오어 게이트. 이게 출력이에요. 뭐 어떤 Y 출력이고 프로덕은 엔드 게이트니까 어떤 엔드 게이트들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연결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덕이고 프로덕트 여러 개 썸 프로덕의 썸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예를 보면 이렇게 볼까요? 이런 불리언 이퀘이션은 function is formed by 오어링 민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어링 민텀 왜냐면 요 조건일 때 1이 되는 민텀은 오직 얘밖에 없으니까 또는 그러니까 요것도 왜 1이 3개 있기 때문에 또는 요거일 때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거 조건일 때 1이 되는 민텀은 얘밖에 없어요. 민텀은 오직 이렇게 오직 하나의 민텀에 대해서 각각 인풋이 있을 때 각각 인풋에 대해서 각각 인풋이 들어오면 오직 하나의 민텀만 1이 되잖아요. 여기 8개 중에 오직 하나만, 요 8개 중에 오직 얘만 1이 돼. 얘만 1이 돼. 언제? 요 인풋이 들어올 때, 0, 0, 1이 들어올 때. 그렇죠? 오직 하나의 민텀만 1이 돼. 그래서 얘를 이제 오어링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볼까요? 오어링 민텀 출력이 1이 되는 출력이 1이 되는 요 조건, 이때의 민텀을 오어링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볼까요?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하는 인풋, AB가 인풋, 출력이 Y, 이런 기능을 하는 디지털 로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의 경우만 1이네요. 요거 또는 요거일 때만 1이네요. 0, 1이 들어오거나 1, 1이 들어올 때만 1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민텀을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인풋을 갖고 그대로 쓰면 돼요. 요거를 A바, B바, A바, B바. 요거의 민텀은 예. 그렇죠? 그러면 1이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출력이 0이 되는 거니까 요 민텀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식에서. 그리고 0, 1일 때 출력이 1이 되니까 요 민텀을 우리가 사용해야 돼, 식에서. 보면 굳이 뭐 그렇게 아주 그 민텀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이 A가 0, B가 1이니까 A를 반전시켜서 1로 만들고 B는 1이니까 그대로 두 개를 AND 시켜. 그러면 뭐 1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마지막 것도 얘는 편하죠. A가 1, B가 1일 때 1이니까 반전시키지 않고 A, B 그대로 AND 시키면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또는 요거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출력은 1이야. 언제? 요게 요거일 때 또는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는 뭐야? 0, A가 0. 조금 헷갈리기도 하면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죠. 사실 좀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식을 이렇게 썼죠. 이렇게 보면 얘를 또 해석을 해보면 볼까요? 언제 얘가 1이 되나를 한번 봐요. 출력이. 요게 1일 때 또는 요게 1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그죠? 언제 1이 되는 그럼? 얘가 0, 1이면 되지 뭐. A가 0, B가 1이면. 왜냐면 A를 인버팅 시키니까. 그래서 요게 1이 되니까. 요게 1이 되니까. 그죠? 얘는 언제 1이 돼? 어느 조건? A, B가 둘 다 1일 때. 그래야지만 1이 되죠. 인풋이 0, 1 혹은 인풋이 1일 때. 저 테이블대로 0, 1 혹은 1일 때. 식만 봐도 바로 그냥 직관적이죠, 뭐 그냥. 아주 직관적. 얘를 우리가 SOP라고 얘기해요. SOP. 그러니까 여기서는 SOP는 뭐냐면 다시 출력이 1이 되는 인풋 조건. 이 조건을 갖고 이 조건을 갖고 쓰는데 얘에 해당하는 민텀. 얘를 1로 만드는 요거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민텀. 굳이 막 그냥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인풋이 요거일 때 출력을 1로 만드는 민텀. 를 오어링 시키면 돼. 그냥 그렇게 굳이 얘기하자면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얘가 1, 요거 1대 1, 요거 1이니까 A 반전시켜서 B하고 AND 시키면 되겠구나. 또는 A, B를 그대로 AND 시키면 A가 1, 요 인풋일 때 1이 되겠구나. 뭐 그냥 직관적으로도 되죠. 이것도. 그래서 요걸 SOP 민텀을 이용한 이제 불린 이퀘이션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맥스텀이라는 게 있어요. 맥스텀. 요거는 0일 때를 이용하는 거야. 요거는 지금 출력이 1일 때 그 조건 그거에 해당하는 민텀을 갖고 오어링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불리인 이퀘이션을 쓰는 방법. 맥스텀을 이용하는 거야. 그거는 이 반대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거예요. 뭐냐면 출력이 0일 때만을 나열할 거예요. 요거는 안경희 선생님 스마트폰을 하고 계신데 다 보입니다. Maxterm is a sum of literals involving all of the inputs. Each row in a truth table has one maxterm that is first for that row, and only that row. 맥스텀은 뭐냐면 아까는 프로덕이었거든요. 좀 볼까요, 다시. 반대라서 프로덕, AND. 인풋의 모든 리터럴을 포함하는 모든 인풋의 리터럴의 모든 인풋을 포함하는 리터럴의 AND 게이트. 얘는 뭐냐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모든 인풋을 포함하는 리터럴의 OO예요. 얘는 OO. 맥스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거죠. 맥스텀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까는 AND 게이트였잖아요. 다. 지금은 OO예요. OO니까 OO는 그렇잖아요. OO 게이트는 어느 인풋이든 하나라도 1이면 지금은 3 인풋이니까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1이면 얘는 1이잖아요. 5원이니까. 하나라도 1이면. 그러니까 좀 1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맥스, 커. 아까 같은 프로덕은 AND 게이트는 딱 하나의 경우만 출력을 1로 만들잖아요. 언제? 다 1일 때. 그러니까 걔는 아주 미니멈인 것 같아. 미니멈. 민텀. 그 경우만 딱 한 경우만 1로 만드니까 얘는 굉장히 많은 경우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그래서 맥스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따져보면 이제는 반대로 요거를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인풋이 000이 들어오면 어떤 이 맥스텀들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면 000이니까 A 5, B 5, C 하면 5니까 0이죠. 그렇죠? 3개 다 0이니까 0. 그다음에 M1은 보면은 나머지 것들을 보면 인버팅 하는 게 있네요. C바, B바 두 개를 인버팅, A 다 인버팅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인풋이 다 000인데 걔를 반전시키니까 그렇죠? 반전시키니까 어느 하나라도 1이 다 되네. 어느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다 1이 돼. 걔를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맥스텀은 요 인풋이 들어올 때 다 1이고 한 경우만 하나의 맥스텀만 0이 돼요. 하나의 맥스텀 하나만 0이 돼. 요 인풋이 들어올 때는 M1만 0이 되고 다 1이면 M7만 0이 돼요.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리인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조건만 딱 써요. 요때 0이 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그 전에 그 예제, 똑같은 예제. 아까는 2일 때를 따졌는데, 출력이 1일 때. 지금은 0일 때를 한번 따져요. 0일 때만. AB 0이 들어오면 얘만 0이 되잖아요. 얘만. A, O, B. 그렇죠? 그 다음에 1, 0이 들어오면 얘만 0이 돼. 얘만. 왜냐면 딱 생각을 해보면, 아, A를 반전시키고 1이 들어왔으니까 반전시키면 0이 되고 0, B도 0이야. 0, 5어 0. 오어 게이트가 있는데 두 개의 인풋이 둘 다 0이야. 그러니까 0이죠. 요 맥스텀을 갖고 AND를 시키면, 이렇게 AND를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불린 이퀘이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왜 그럴까요? 보면 직관적으로 따져보면 AND니까 요 POS, 아까는 SOP였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 프로덕트 of sum이야. 썸들의 이제 썸들, 오어의 이제 AND, 오어들을 이제 AND 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키매틱으로 그려보면 AND, 뒷단이 AND고 출력이고 AND, 오어들, 오어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제 몇 개가 됐건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오어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스텀, 이게 각각이 맥스텀. 5어니까 맥스텀이죠.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데 지금은 0이 되는 조건이죠. 0이 되는 조건.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 인풋 조건에 대한 오어 게이트고, 그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인풋 조건에 대한 오어 게이트고. 그걸 우리가 AND를 시키니까 AND는 그거잖아요. 하나라도 0이면 다 0이지 뭐. 출력이 0이지 뭐. 하나라도 0이면 출력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식을 보면 0,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0, 0이 들어오면 얘가 0이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항이 그거하고 AND 시키면 AND 게이트야, AND 게이트. 그러면 0이지 뭐. 뒤에가 AND 게이트잖아요. 하나가 0이야. A, B. 요 조건일 때, 0, 0일 때. 그 다음에 요 때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얘는 동케어지 뭐. 동케어, 두 번째 항은.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이 이미 0이기 때문에 AND를 시킬 거니까, AND.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뭐 따져볼 것도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1, 0일 때는 어떤가요? 1, 0일 때는 두 번째 항이 요 맥스텀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따져볼 것도 없지 뭐. 따져볼 것도 없이 출력은 0이지 뭐. 그러니까 0이 되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0이 되는 조건, 0이 되는 맥스텀을 프로덕하면 우리가 원하는 불린 이퀘이션이에요. 이거 외에는 그러면 요거 외에는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말이 되나요? 좀 헷갈리나요? 어떠나요? 좀 전에 어떻게 나왔죠? 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뭐 식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배울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볼까요? y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 바 b. 요거는 좀 그러네요. 왜냐면 요건 또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
우리 수학 전개하는 식 같은 걸로 얘를 간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b가 같은 항이니까 얘는 뭐 a 바 b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옛날 중학교 산수에서 결합법칙? 결합법칙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얘는 뭔가요? 5억 게이트니까 우리가 안 배웠지만 안 배워도 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 그러니까 얘가 0이면 A가 0이면 A 반은 1이잖아. 5억 게이트. 반대니까 두 개가 반대야. 얘가 0이면 1이고 1이면 0이야. 근데 5억 게이트야. 있으나 마나지 뭐. 그냥 B죠. 사실은 이렇게. 좀 전에 어떻게 나왔죠? 저 맥스텀. 볼까요 한번? y는 좀 맥스텀을 이용했을 때는 A, O와 B, A가 B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전개 이렇게 배분해서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것도 뭐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전개 이렇게 곱하는 우리 수학하듯이 A 바 A B 예 그다음에 이렇게 A 바 B 또는 B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뭐죠? 엔드 게이트니까 엔드 게이트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 인풋이 1이면 다른 인풋은 0이니까 얘는 뭐 그냥 0 있으나 마나 그렇죠? 그러면 다시 식을 쓰면 A B 요거 A 바 B B 이건 뭔가요 얘는 이렇게 어떻게 쓸까요? 얘는 뭐 B죠 뭐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B 같은 B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B지 뭐 그냥 B. 제가 이거랑 같은지를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민텀을 SOP 형식으로 했을 때 나온 식과 POS로 나온 식,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을 전개해서 그러면 얘를 한번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지금 B가 공통이니까 얘도 뭐 세 개가 공통이에요, 사실.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일단 요건 그럼 하지 말고 얘 두 개만 묶어볼까요? A, 바 B 이렇게 또는 B. 이건 뭐야? 아까하고 똑같이 이거네. 그러면 뭐 있으나 마나. 그렇죠? 얘는 항상 1이니까. 항상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B 또는 B. 얘는 뭐야? B 또는 B. 요거. 똑같이 B. B 또는 B니까 뭐 B죠 뭐 그냥. 그렇죠? 얘가 1이면 1, 0이면 0 0이 들어가니까 0. 1이면 1이 들어가니까 1. 0이면 0, 1이면 1. 그럼 B 그냥. 결국 똑같은 거죠. 우리 디지털 이런 불린 이퀘이션에서는 이런 수식 전개가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0과 1만 갖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린 이퀘이션에서는 아까 이런 것처럼 그냥 다 0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우리 그냥 일반 수학에서는 이게 10진수라고 하면 b의 제곱이지만 그렇죠? 곱하기 b의 제곱이지만 얘는 지금 AND 게이트니까 이런 AND 게이트니까 따져보시면 뭐 0이면 AND 게이트 출력은 뭐지? 0, 0. 0이면 뭘까? 1이 들어온 B가 1이면
1 들어가. 둘 다 1 들어가. 1. 0이면 0, 1이면 1. 아, 그냥 B네. 불리니케이션은 오히려 되게 간단해요. 0과 1만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 SOP 우리가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고 걔를 이용해서 불리니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민텀을 이용한 이제 SOP가 있고 SOP 방식이 있고 맥스텀을 이용한 POS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개가 똑같은 거다라는 거. 두 개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직관적이죠. 뭐가? 요 SOP 첫 번째 게. 이게 좀 사람한테 좀 쉽게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지죠. 0을 갖고 생각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한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쟤를 좀 많이 선호를 하죠. 쟤를. 예를 한번 갖고 해볼까요? 한번 하나 처음이니까. 얘는 이호상 선생님. You are going to the cafeteria for lunch. You want to eat lunch. If it's not open, if they only serve conduct, write a truth table and Boolean equation in SOP and POS for determining if you will eat lunch. 예를 한번 뭐 그렇게 예를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디지털 로직으로 만들어 보면 카페테리아 점심 먹으러 카페테리아로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조건. 출력이 2예요. 먹을지 말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카페테리아가 열지 않았으면 오픈. 열지 않았으면 당연히 못 먹으니까. 그렇죠? 5라는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0이면은 카페테리아가 닫았다는 거고. 1이면은 카페테리아가 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 열었는데 만약에 콘덕밖에 없다면 콘덕만 서브를 한다면 우리는 안 먹을 거야. 나 콘덕 싫어. 콘덕 싫어해요. 그래서 콘덕이면 안 먹을 거야. C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두 개의 인풋이 있으니까 오픈, 클로즈, 0, 1. 하여튼 클로즈, 오픈, 0, 1. 콘독, 서브 하는지 안 하는지 0, 1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씩 바이너리로. 그래서 두 개의 인풋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나열해준 거예요. 불리니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걸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은 카페테리아 첫 번째 두 개. 얘는 카페테리아가 열지 않았어요. 닫았어요. 닫았으면 뭐 할 말도 없지. 뭐 우리 점심 못 먹는 거죠. 콘독을 서브하고 안 서브하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닫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는 못 먹는 거죠. 뭐 2 제로, 2 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열었어. 카페테리아가 열렸는데 콘독을 서브 안 하고 1은 콘독을 서브 하는 거예요. 0이면 콘독 말고 다른 거를 서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때만 먹는 거네요. 요 조건일 때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갖고 이제 우리 불린 이퀘이션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SOP는 SOP를 쓰면 2 먹을지 이거는 민텀을 이용해서 해야 되죠. 이제 저 조건 1, 0일 때만 먹을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쓰면 되죠. 제 트루스 테이블 보고 5를 C만 반전시키면 되나요? 5, C,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1, C가 0이면 반전시키니까 얘는 1이 되잖아요. 그걸 AND 시킨 거죠. 둘 다 1로 만든 거지. AND 시킬 거니까 둘 다 1로. 그러니까 얘가 민텀인 거죠. 1, 0일 때 인풋이 1, 0일 때
출력이 1을 만드는 민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POS를 쓰면, POS를 한번 쓰면 어떻게 되나요? POS. 이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and, 이거 and, 이거 3개. 왜냐하면 0이 되는 조건이 3개니까. 0이 되는 게 3개니까. 요 3개. 첫 번째 요 조건일 때,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and니까 무조건 0이잖아요. 어떤 때? 두 개가 0일 때. 5 이렇게 쓰면 되죠. 5 또는 C. 5, 5와 C. 그렇죠? 그러면 0, 0이면 AND 게이트, 5어 게이트니까. 5, 5와 C 하면 0, 0이면 0이니까. 그때만 0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두 번째. 두 번째는 얘. 두 번째 조건. 0, 1일 때. 0, 1일 때니까 0, 5, 5어 C, 0, 1일 때. 0, 0일 때였고. 0, 1일 때. 0, C가 1이면 C를 반전시킨 거는 0이니까. 두 개가 다 0이죠. 5어 게이트 두 개 다 0.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얘를 보면 저때 1일 때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5를 반전시켜서 얘를 0으로 만들고 전체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C도 반전시켜서 얘를 0으로 만들고. 둘 다 0이니까 5어 게이트 둘 다 0이니까 0. 요 항이 0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뭐 엔드 전체가 다 0이 돼 버려.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요게 편하긴 하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처음이니까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이거와 이게 두 개 같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전개. 어떻게 전개하는 게 편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5, 5. 이거는 5, 5. 5, 5는 그냥 5. 그냥 5 하죠. 5, 5. 5, C, 바. 5, C, 바. 좀 어감이 안 좋긴 한데. 5, C. 5, C. 5, C. and C, C, 바. 하면 0. C, C, 바 하면 and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0이 돼요. 요거와 요거 다시 더 전개하기 전에 항이 너무 많으니까 요 안에서 뭔가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뭔가 간소화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뭐 5가 다 공통이기도 하고 두 개를 봤을 때는 뭐 5가 두 개 공통이고 그럼 묶으면 C 바와 C를 5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그냥 5로 묶어버리죠 다. 5.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 5, 1. 이렇게 되면 얘만 관서 먼저 해보면 5,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1, C, 바 또는 C. 이거고 5, 바, C, 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뭐 하나가 1이니까 이미 5어 게이트. 5어 게이트에 하나라도 1이면 그리고 이것도 뭐 반전시키는 거니까 서로 얘가 1이면 얘는 0. 1이면 0. 둘 중에 하나는 뭐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 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5와 이렇게 지금 굳이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5와 1을 AND 시킨 거. AND 게이트가 있고 출력이 있는데
5가 있고 다른 하나는 5. 0이 아니라 5. 얘는 우연히 좀 그러네요. 1. 요거 5와 5. 다른 항이 1이니까 이거는 뭐 얘가 그대로 가는 거죠. 얘가 0이면은 그대로 0. 얘가 1이면은 그대로 1. 그러니까 그냥 5죠. 뭐. y는 5. 5만 남아. 5, 5바, 10바. 그리고 또 전개를 해보면 5, 5바. 5, 10바. 얘는 뭐 어떻게 되나요? 엔드 게이트인데 둘 중에 하나는 뭐 0이잖아요. 1이면 0, 0이면 1. 얘는 날아가는 거고 0으로. 얘만 남네요. 10바.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식이야. 이 식이나 SOP를 이용하는 거나 POS를 이용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경우는 좀 복잡한 식이 되고, 식이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로직 게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오어 게이트 하나, 오어 게이트 또 하나, 오어 게이트 또 하나, 그 전체를 AND 시켜. 얘는 그거에 비해서 그림을 간단하니까 그리면 AND 게이트 하나예요. 그냥 2. 5가 일로 들어오고, 그렇죠? C가 들어오는데 걔만 반전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간단하죠. 이 경우는 SOP를 사용하는 게 식이 간단해지고 로직 게이트로 표현해도 간단해지고.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럼 언제 SOP를 사용하고 언제 POS를 사용할까? 뭐 답은 간단하죠. 만약에 출력의 1의 개수, 출력의 1의 개수가 여긴 하나잖아요. 1이 하나밖에 없으면 1이 적으면 SOP를 사용하는 게 좀 유리할 거고 항이 적을 거고 0이 적으면 만약에 0이 하나만 있다. 다 1이고 하나만 0이다. 라고 하면 POS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거고 간단해지니까. 예, 이게 그 말이죠. 언제 SOP, 언제 POS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좀 헷갈리나요? 어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민텀, 맥스텀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식을 갖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0, 1일 때, 1, 0일 때, 요거 1, 0일 때 대입을 해보면 왜 1이 나올까를 생각해보면 1, 0이면 1, 0이면 1, 1이겠구나. 예, 각각이 1, C를 반전시키니까 1, 1을 AND 게이트 통과시키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이 되겠네. 그때만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0이 되고 이 경우는 어느 하나라도 요거 AND 요거니까 어느 하나라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 0이 돼 버려. 결과 2는 결국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조건 뭐 요거 0, 0일 때 첫 번째 항이 이제 0이 되는 조건이에요. 0, 1일 때 두 번째 항이 이 전체를 0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1, 1일 때는 세 번째 항이 이 전체를 0으로 만들어. 그 외에는 1이야.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고 요거 뭐 불린 이퀘이션은 지금 이미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린 이퀘이션이 좀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이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런 거에 좀 시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보면 B하고 E를 항상 이 로직 게이트를 그려보세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로직 게이트를 그려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간단해지고 자명해지거든요. 이게 AND 게이트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럼 출력이 뭘까? B가 0이면 뭐 AND 게이트니까 출력도 0, B가 0이면 0, B가 1이면 출력도 1. 그러니까 B지 뭐. 그죠? 얘도 마찬가지. OR 게이트. B가 0이면 0이고 B가 1이면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그냥 OP. 넘어가고, 로직 게이트를 항상 그리면 좀 편해요, 생각하기가. 왜 이게 식으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헷갈리고, 그려보면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로 생각을 해보면 같으니까 0이면 0, 0이니까 B가 0이면 똑같이 들어가니까 0, 0, 0이고 1이면 1, 1이니까 1, B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얘는 이거는 바가 2개 있잖아요. 얘는 인버팅을 2개 시킨 거거든요. 인버팅 시키고 B 바가 되고 요 노드가 걔를 또 인버팅 시키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지 뭐. 0이면 0, 1이면 1. 너무나 간단한 거고 따져보시고 그냥 되고. 얘도 대부분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요쪽만 한번 살짝 따라가 볼까요? 한번. B, C, AND 게이트잖아요. 로직 게이트로 생각해요. 로직 게이트. B, C. 요걸 바꾸면 C와 B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결국 뭐 로직 게이트니까 바꿔봤자 뭐 그게 그거죠. 요건 어떻게 될까? 가로 쳐봤자 AND잖아요. AND. B, C, D. 가로 쳐갖고 괜히 쟤는 헷갈리게 보이는데 결국은 3인풋 AND 게이트인 거죠. B, C, D. B, C, D. 이게 이제 뭐 출력 Y. 이거죠. 이걸 그림 표현한 거죠. 표현하시. 가로가 뭐 그렇게 굳이 우리가 그리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AND 게이트 B, C. 그다음에 또 AND 게이트 이렇게 D.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출력인데 결국은 뭐 다 1이어야만 1이 되는 거죠. 1이면 1, 그리고 둘 다 1이어야만 1이 되는 거죠. 세 개 다 1이어야만 1이 되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0이면 다 AND니까. 어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거죠. 다 1이어야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로 어디다 치는지 똑같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했던 B가 공통이니까 우리 수학 그 옛날 뭐 그 중학교 때 배운 그런 결합 법칙, 하여튼 요걸 보면 B로 결합하고 CD 이렇게 하면 뭐 된다. 얘도 얘는 어떻게 되나요? B인가요, 얘가? 저건 왜 저렇게 되죠? 저건 좀 헷갈리네. B, O와 C가 B가 돼? 이거 왜 이럴까? 요걸 한번 이렇게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해보면 B 또는 B, C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B and B니까 결국은 B잖아요. 그냥 B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는 또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B로 묶어버리면 B,
1 또는 C가 되기 때문에 OR 게이트에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1.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 게, 얘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T10 B로 묶어버리면 C5와 C바가 되잖아요. B로 묶어버리면 C5와 C바니까 뭐 B만 남겠죠. 근데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해볼까요? BC 또는 B, D. 컨센서스 시어림이라고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CD. 이게 이거와 같대. BC 요거와 같대요. 얘는 있으나 마나래. BC B가 D. 이걸 증명하라라고 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B 가로 열고 B B바 이렇게 넣어주면 결국 얘는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좀 얘를 전개를 시켜보면 BC 그대로 B바 D 또는 CD가 이제 이렇게 전개 BCD 또는 B바 CD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결합을 한번 해보죠. 요거 얘와 얘를 결합시키고 BD B바 D B바 D 얘와 얘를 한번 결합을 시켜보면 BC가 공통이잖아요. BC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있으나 마나 1 5와 D 얘는 B바 D로 묶으면 B바 D 얘도 1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1 5와 B바 D 1, 5와 C 그러니까 5어니까 OR 게이트에 하나의 인풋이 1이니까 얘는 1 OR 게이트에 하나의 인풋 얘도 1 BC와 BD B바 D만 남네요. B바 D 조금 헷갈린데 걔는 이제 컨센서스 시어림.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어림 정리 한국말로 정리라고 하나요? 이런 정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면 아까 제가 전개를 했잖아요. 이런 불리인 이퀘이션이 있다면 얘를 좀 간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간소화해야만 그래야 뭐가 좋은 간소화하면 하드웨어를 적게 사용하잖아요. 로직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그런 거를 적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결국은 비용이에요. 비용, 가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싸게 만들 수 있어서 뭐 이온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리, 시어림을 이용해서 얘를 이제 간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경우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어림을 외우지 않아도 아까 외우지 않고 바로 했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이런 걸 외우지 않아도 거의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어림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과거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손으로 막 설계하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클래스에서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때의 프랙티스 하드웨어 설계하는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설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랭귀지를 사용해서 퀄터스 우리 퀄터스 캐드 툴이
지가 알아서 이런 로직 게이트, 지가 알아서 예, 하여튼 뭐 이런 로직 게이트, 지가 알아서 이런 로직 게이트를 만들려고 그런 툴을 제공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은 아무도로 하기 하고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무슨 시어림 정리를 적용해서 뭐 간소화하고 그런 거를 사람이 거의 안 해요. 그냥 소프트웨어, 툴, 퀄터스 같은 툴. 걔가 지가 알아서 그 내부에는 있죠. 그 툴 내부에는 그런 시어림 정리들 같은 게 있어갖고 우리가 디자인한 설계를 간소화 시켜줘요, 지가.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뭐 그냥 이런 내용은 뭐 거의 사용 안 한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웬만한 거는 다 직관적으로 돼요. 다 직관적으로 되는데 간혹 까리까리한 게 있어. 아까 대표적인 게 컨센서스 시어림. 이거는 좀 어떻게 예를 없앨 수 있을까?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해. 이런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여기까지 됐고 요거는 그냥 간소화하는 예인데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기 표는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이 식에서 간소화해서 이렇게 되는지. 예. 다음 시간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조금 그 시간 되시는 분은 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숙제가 나왔으니까 요 회로 설계도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해보셔야 시행착오도 거치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셔야 배울 때 좀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빨리 이해도 빨리 되고. 네. 요 설계하는 것도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하실 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요 스위치 인풋이고 인풋이 스위치 4개고 인풋이 이제 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 4개고 출력은 여기 위에 이제 LED가 있거든요. 여기 4개 이쪽부터 4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저 D0 보드 이 보드에 대한 요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풋으로 사용할 스위치 그 스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는데 보드 인트로 하고 예, 요 이제 지금 인풋으로 사용하는 게 요 스위치 4개고 아래로 내리면은 0이고 위로 올리면 1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0, 위로 올리면 1. 그때 이제 요 LED 요 4개를 이제 킬 거거든요. 네, 이제 스위치에 대한 거 버튼 말고 요 스위치가 아래로 내렸을 때 이건 뭐 직관적이네요. 아래로 내렸을 때 0V 0이 들어가네요. 직관적으로 좋네요. 아래로 내렸을 때 0이 들어가니까 위로 올렸을 때 이제 하이 1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불 킬 때는 어떻게 되냐? LED를 키기 위해서는 1을 줘야 된다. 이것도 직관적이어서 좋네요. 그렇죠? 얘 불을 켜려면 1을 내보내줘야지 켜지는 거예요. 끄려면 0을 내보내줘야 꺼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반대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0을 내보내줘야 켜지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키기 위해서는 뭐 0을 줘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부품에 따라서. 근데 지금 숙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